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게 바로 전세가율이 여기서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말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 전략을 버틸 수 있는 분들, 버틸 수 없는 분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그 다음에 다주택자분들별로 투자의 솔루션을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공시지가 126%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허그 사장이죠, 공시지가 126% 계획에서 조금 더 강화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서 부동산 시장 그 안에서 빌라 관련해서 시장에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관련된 내용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댓글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이 보증보험 기준이 있죠. 이 보증보험 기준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을 한번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보증보험 기준을 보게 되면은 공시가격 비율 자체가 150%였습니다. 공시가격에. 근데 이게 강화가 되면서 140%로 변한 거죠. 그리고 이 전세가율이죠. 이 전세가율 100%에서 이게 90%로 낮아지면서 이것을 곱했을 때 최종 126%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번에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세가율이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의 전세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억의 전세가의 이 140%죠. 1.4를 곱하게 되면은 전세가가 얼마 나오는 거죠? 바로 1억 4천만 원의 전세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전세가율의 100%에서 90%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1억 4천에 0.9를 곱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바로 1억 2,600만 원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126%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0% 곱하기 여기에 90%를 추가적으로 곱하면은 126%가 나오기 때문에 공시가격 126% 누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게 바로 전세가율이 여기서 조금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허그는 이 기준 자체를 왜 강화를 했을까요? 우선 전세 사기의 무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를 한 겁니다. 임차인 보증금으로 매매 금액을 충당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갭 투자죠. 이것을 무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를 치시는 분들의 경우는 무갭으로 투자를 해서 명의 이전으로 넘기는 이런 수법을 계속해서 써왔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근데 이 비율 자체를 강화함으로써 전세 사기를 못 치게끔 무조건 돈을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의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처음 취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렇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주게 되면은 허그에서 대신 반환을 해 주는 거죠. 임차인의 보호 목적이 100%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바로 전세 사기에 좋은 먹잇감으로 변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고 나는 보증금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거죠. 부동산 초보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전세 사기자
계약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초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도 부족하고,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임장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 이제 서류들이죠.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명의까지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건너뛰고 나는 보증보험이 있어서 안전하다, 나는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다, 이런 명목하에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거겠죠. 전세 사기를 치는 분들도 이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을 100% 반영을 해줬죠. 그 전까지는. 근데 이게 90%로 이제 강화가 된 거고 100%로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무갭으로, 말 그대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선상, 아무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갖고도 이 매매 금액을 충당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가능한 거였죠. 그쵸? 보증금도 임차인이 보호가 되면서 전세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세 사기에 좋은 먹잇감으로 전략한 게 바로 이 보증보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취지는 좋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 안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량한 임대인 자체가 정말 강제 역전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공시가 126%로 바뀌면서 전세 가격 자체가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임대인 같은 경우는 많게는 수억, 최소 수천만 원의 이 역전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피해를 받고 제 주변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분들도 분명히 피해를 보셨을 겁니다.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 빌라 시장 자체로만 보더라도 죽어나는 임대인입니다. 정말 초상집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안 되고 있는지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급 자체가 정말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그런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해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파트 공급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소형주택, 비아파트의 공급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세 사기 플러스 금리 인상 플러스 여러 가지 규제가 겹치면서 공급까지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파트 시장 자체가 쏙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도 빌라 살리기,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시청자분들, 어이없게도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야 되는 정부의 입장인데 허그 사장이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공시지가 126%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두 번째 내용 설명을 해드리면은, 탁상 공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탁상 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시장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26% 룰로 인해서. 근데 이것을 더 강화한다? 시장 자체가 정말 무너질지도 모르는 최악의 사태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허그 사장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정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허그 사장 전세 반환 보증 담보 인정 비율 추가 조정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 조정 검토라고 하니까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조금 더 비율 자체를 올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비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 측면의 보도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 내용 자체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전세 보증 담보 인정 비율을 90%로 지속히 낮췄다면 대위 변제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위 변제라는 것은 전세 사기가 일어나고 나서 허그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한테 대신 변제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증 인증 비율 자체 90%, 100% 그 구간 안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가 약 77%로 파악이 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그 조치만으로도 산술적으로 사고가 77%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 자체로만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췄기 때문에 이 사고 자체가 77%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터무니없는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강화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는 또 담보 인정 비율 추가 조정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느냐.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을 90%의 상황을 보면서 하향 조정할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하향입니다. 하향. 더 낮추는 겁니다. 더 낮춘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90%죠. 90%에서 80%로 바뀌는 겁니다. 저희 업로드 영상 썸네일이 어떻죠? 126%에서 112%로 내린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것이 80%로 바뀌었을 때는 112%로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전세 보증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정말 역전세가 정말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내용 자체가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은 헤드라인 뉴스 기사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22년도 헤드라인이고요. 23년도 헤드라인, 그 다음에 24년도 헤드라인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2년도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깡통 전세, 경매 숨기고 500채 계약, 전세 사기 올해만 이제 3,400건 몰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기사를 보게 되면 1년에 잡힌 사기꾼만 4만 명, 전세 사기는 14배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전세 사기가 피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도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보증보험이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전세 보증보험에 드는 분들은 정말 거의 극히 드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세 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너도 나도 전세 보증보험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임차인분들이 전세 보증보험에 들었다, 가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 사기범 중 25명의 징역 10년을 이제 구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올해만 3,400, 그 다음에 전세 사기꾼만 4만 명, 전세 사기는 14배 급증 요렇게 이제 나왔다가 지금 전세 사기범이 25명 중에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했다.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전 이제 앞서 이제 기사 자체에서도 77%가 줄어들었다. 근데 이 77%가 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췄기 때문에 77%의 전세 사기가 줄어든 게 아니다. 요게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금리 때문에 줄어드는 영향이 정말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2년도죠. 22년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정말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22년도 말쯤 보게 되면은 금리가 어떻죠? 우리나라 금리만 봤을 때로 3%가 넘어가고 있고 지금 미국 금리도 5% 가까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리 자체가 정말 높게 올라갔죠. 금리하고 전세 사기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과 콜라보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정점을 찍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우리가 22년도에 빌라의 전세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22년도 말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상승이 됐죠. 그리고 소형주택의 빌라의 전세가율을 한번 보게 되면은 22년도 그 다음에 22년도 7월 22년도 10월쯤 해서 전세가율 지수를 보게 되면은 높게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100 수치보다 상당히 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지금 22년도 말 기점으로 해서 지금 수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왜 하락을 했을까요? 금리가 인상이 됐죠. 그렇죠?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자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이자를 낼 수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죠?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 거겠죠. 그만큼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 자체, 전세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나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전까지 전세 사기를 치는 분들이 어떻게 전세 사기를 쳤나요?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서 무게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본인들은 이득을 계속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하락이 되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는 겁니다. 전세가가 너무 하락이 되니까.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전까지 숨어있던 전세 사기자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세훈표 재개발이죠. 22년도 자체가 정말 호황이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싹 다 상승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22년도 말 기점으로 해서 하락이 된 겁니다. 높게 봤던 전세가가 하락이 되면서 폭탄이 터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만큼 숨어있던 전세 사기범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7%가 전세가의 90%로 만들었기 때문에 77%가 줄어든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수면 위로 올라온 거나 뭔 상관이야? 지금 77%가 줄어든 게 어떤 영향이냐? 이때 수면 위로 다 올라온 겁니다. 전세 사기를 쳤던 분들이 지금 수면 위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추가적으로 치는 분들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가율 자체가 100%에서 90%로 낮춰서 전세 사기가 줄었다? 정말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숨어있던 전세 사기 다 나와서 줄어들었다.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율 자체가 지금 90%지만 이것을 80%가 되면은 112%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126%로 버티던 지금 임대인 분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세 사기자가 사고를 터뜨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26%로 버티던 민간 임대인 분들 112%로 바뀌면은 이분들의 사고가 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빌라 시장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탁상 공론이라고 말씀드렸죠. 탁상 행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상황을 조금 보고서 행정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금 허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강화를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허그 사장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보증보험 강화는 허그의 손해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지금 허그에서 반환을 해주고 이것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0조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정말 10조가 넘어가는 금액, 엄청난 금액이죠. 임대인 분들이 이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거겠죠. 전세 사기범들이 왜 안 돌려주고 있나요? 우리가 전세 보증금이죠. 전세 보증금을 지금 허그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이유,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허그랑 지금 소송을 하면서 지금 민사소송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1, 2년 정도의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집은 비어 있겠죠. 이 집에 월세를 주거나 다시 전세를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전세 사기자 범들이 나쁜 거겠죠. 그렇죠? 완전히 작정을 하고 전세 사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보증보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세 사기의 물주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보증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임대 피해는 막심할 수밖에 없다. 왜? 지금도 126% 룰로 인해서 민간인 임대인분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것을 더 강화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이 허그의 손실 자체가 민간 임대로 손실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임대인 분들,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경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버티시는 분들의 경우는 임차인 분들에게 이것을 다시 전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임차인 분들에게 전가를 하면서 이 반전세로 만들면서 월세를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가.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빌라 자체가 시장 안에서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러냐? 전세 보증 보험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말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 전략을 잘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보증보험 112% 확정은 아닙니다.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추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우리는 준비를 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버틸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자금이 없어서 버틸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분들, 버틸 수 없는 분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버틸 수 있는 분들이겠죠. 감정평가 126%로 인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 자체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해서 금액 자체를 조금 더 높게 받아서 전세를 맞추시면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받으면 조금 더 낮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구축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높게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축의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감정평가 자체에서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시간 자체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틸 수 있는 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지역 안에 내 물건이 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다.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버티셔야 됩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지역에 있다.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분들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매도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빌라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틸 수 없는 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자금적으로 조금 쪼달리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로 매도 후에 갈아타기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지금 126% 자체가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역전세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임대인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련이 되면 다행인데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확률이 대폭 증가하겠죠. 경매로 넘어가면은 손실이 막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어느 정도 보더라도 조금 싸게 매물을 매도를 하시고 그 금액 갖고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추진 지역, 예정 구역의 소액으로 갈아타기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아직까지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 입지가 좋은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투자 전략을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버틸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자에게 올인이 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 내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도 공급자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의 혜택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지금 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할 정도로 혜택이 없는데, 하지만 반대로 매수자에게는 정말 크나큰 혜택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시장 반영이 끝났다. 어떤 시장 반영이 끝났느냐? 바로 공시지가 126% 자체가 시장에 지금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 변동만 있을 뿐이다. 공시지가 126%에 맞춘다라고 했을 때 전세가에 맞춰서 매매가에 맞춰서 내 투자 금액만 변한다. 조금 더 늘어나느냐, 조금 더 줄어드느냐, 요거의 차이다라고 보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빌라 시장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재개발 지역과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의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은 이 정부 자체가 지금 무제한 매입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발을 담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매물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장의 소형주택의 공급 자체도 정말 극심한데 정부 자체에서도 무제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빌라,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빌라에 투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시청자분들 빨리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 아닌 지역,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런 지역에 매물을 갖고 있다. 매도 후에 빨리 갈아타기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선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그 다음에 다주택자분들별로 투자의 솔루션을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세금적으로 틀려지기 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솔루션을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1주택자인 분들, 내가 주택이 많은 분들 투자 솔루션이 다 틀립니다. 대응 전략도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잘 모색을 해서 이 시장 자체를 이겨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핵심 투자 지역이 있겠죠. 서울권역 안에서도 정말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서 재개발 가능성 높고 앞으로의 사업성으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지역, 핵심 투자 지역, 저희가 맞춤 투자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투자자분들, 내가 정말 궁금하다 이런 분들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전화 주셔서 투자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공시지가 126%에서 112%로 변했을 때의 시장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사무실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투자 상담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